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와 연준 위원들의 6월 FOMC 금리 인상 지지 발언에 힘입어 간밤에는 103.5달러를 돌파해 이 두 달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달러화를 비롯한 국채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하락하는 반면 나스닥 선물은 지난해 8월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환경에서 이 달러와 골드가 같은 방향성을 띠고 지수 같은 위험 자산은 안전 자산과 디커플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가는 시장에서 현명한 대처법 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방송 통해서 촘촘한 전략 모두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후딱 갔네요. 지난주에 처음 나와서 많이 긴장했는데요. 예, 이번 주는 어떻게 긴장을 안 할지 오늘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제 편해지네요. 나름. 네. 네, 오늘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드리고 이번 주 마감 그리고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주말 꾸며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양질의 컨텐츠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시기 원한다면 앞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조금 전에 하락 전환해서 지금은 바람불을 띠고 있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상품 안전자산, 모두 위험자산 불구하고 우리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나스닥 시세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전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 하락하면서 13,8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봉상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미증시 개장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 이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고요. 22시 42분경을 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에 대한 전망,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이 분봉상으로는 고점을 22시경에 찍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68% 상승하면서 72.35달러 선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자극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럼에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5일 같은 경우에도 잠시 뒤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금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18%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하고 있는 모습에도 골드는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강세의 모습 속에서 유로 역시도 이 골드와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커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 형성하고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습까지 확인하면서 0.26% 상승한 1.0813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허생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3대 지수가 상승 출발을 네. 했고, 나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 건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오늘은 하락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건지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요즘 장이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좀 쉬고 싶은 그런 장입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고점을 갱신했죠. 예, 고점을 갱신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14,000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이제 12시죠. 오늘 밤 12시에 파월 의장하고 버냉키 의장 이제 토론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걸 좀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100개 기업 나스닥 지수 가격들을 지수화한 건데요.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거가 과연 어디 있을까? 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어제 그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매출이 잘 나왔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위기로 올라간 거죠, 분위기. 네, 그래서 여기 13,983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작년 8월 고점이죠. 8월 고점이었고, 네, 그리고 오늘 고점이 지금 960입니다. 960.25 이 정도. 네. 여기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요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주변 지인분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네. 보여드릴게요. 수치 조회창 여기 화면에서 우측에서 W자 여기서 W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네. 수치 조회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오늘 가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평선도 변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저께 올라간 차트를 보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14,000 부근까지는 올려놓겠다. 근데 14,000 올려놓기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조정이 나온다면 피보나치 수요를 좀 대입을 해보면 현재는 틱 차트로 볼게요. 이렇게 네. 본다면 어제 이 부분이죠. 13,000 잠시만요. 네, 천천히 봐주세요. 네, 어제 고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제는 916이었고 네. 오늘은 960까지 찍었고요. 이 피보나치 수열에 여기 770, 770이 지금 0.5 부분입니다. 0.5. 그러니까 어저께 네, 어제 고가 말씀하시는 거죠? 어저께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피보나치 0.5 부분이 이 정도. 네, 그리고 382 부분이 804. 그리고 236 부분이 845. 그리고 880. 현재는 880가 870이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770까지는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14,000을 넘어간다. 그럼 14,000 위로는 작년 8월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8월 달에 14,049, 네. 50. 네, 그 부분이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14,000을 넘어가게 된다면 작년 8월의 고점과 이 모든 수치까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차트 통해서 데이터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장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살펴본다면은 오늘 진입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14,000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14,000, 14,040. 네. 50 부근, 14,040, 50 부근이 작년에 4월 달, 작년 4월 달 고점이었습니다. 14,040 그리고 50 부근, 작년 4월 달 고점 부근이었으니까 14,000 부근하고 14,040, 50 그 부근에서 매도를 대응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죠. 880 그리고 845, 800, 770 이 피보나치 수열 대입해서 얻어진 값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식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시에 그 파월 의장하고 버냉키 의장이 좀 이상한 말들을 주고 받으면 진짜 77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좀 무리한 버티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짧게 손절 잡으시면서 지지할 때, 반등할 때 매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생 마스터와 함께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함께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단 어제 많이 상승했죠. 지금은 개장 이후에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시장에서 나스닥이 14,000선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오늘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14,040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짧게 대응하라고까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5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네, 5일에 대한 전략 또 지금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일봉들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꼬여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사항들이 여기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네. 여기에서 그저께죠. 그저께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 보셔야 될 건 추세선 지지를 받았죠. 이렇게. 네.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오늘부터 좀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비축류 때문에 비축류 관련해 가지고 좀 박스권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략이 지난주 며칠 전부터 이 장대 양봉 하나로 어느 정도 수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점은 중요하게 좀 지켜야 될 자리는 71.50, 60, 40 그 정도를 좀 지켜줘야 상방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7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판단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네, 72달러, 71.50 그리고 70.00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73.6070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깔끔하게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5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제까지도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72.71, 71.5 네, 이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일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인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를 대비하는 모든 이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도요. 다음 주 평일에 함께 정확한 모든 상품별 선물 우리 추세까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의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모든 주요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지금의 시황과 시세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골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일도 상승을 하고요. 골드도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0.21%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골드 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요. 그 지난 3일 동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네, 2025 정도부터 지금 1954인가 54까지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몇 틱이죠? 700틱 정도 빠진 상황인데요. 이거 잘 잡으신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나셨겠지만 혹시라도 2,000달러, 2,000이 지켜질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은 좀 심하게 물리셨을 텐데요. 좀 슬그럽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걸린 자리가 19544거든요. 19544 이 부분. 이 네, 부분이요. 19544입니다. 네. 195.4.4 이 부분이 걸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월봉상 5위평선 자리하고 주봉상 22평선 자리입니다. 월봉상 5위평선하고 주봉상 22평선. 원래는 1952 정도 그렇게 되는데 살짝 못 왔습니다. 19544. 그 부분을 올라가면서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빠질 수 있을 만한 1950 또는 1935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1935는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단이 지지가 되는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찍은 거 아니야? 한 방에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2021년 3월 4월 부근 그때 맞은 게 1935, 1950 그 정도를 맞았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열어 두셔야 되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예, 여기죠. 이 부근. 예, 우리 네. 계속 잠시만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1,954.4달러를 이탈할 시에 매도 전략 세워보라고 하셨고요. 1,950달러까지는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 밑에 그동안 한참 받쳤던 이 부근이죠. 예, 이 부근 1976, 77, 78. 이 부근에서는 일단 이렇게 걸리긴 했지만 이거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한 번쯤은 걸릴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한번 보시는 게 이쪽 지지선이요. 197576, 197677이군요. 7677, 그리고 여기 2000달러, 그리고 2002달러. 예, 그 부분은 또 이평선 자리죠. 2000달러는 네, 주봉선 5위평선 자리고, 예, 2002달러는 주봉선 12평선 자리.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골드까지 함께 매도 전략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부터 5일 골드까지 저와 함께 들으셨겠지만요.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그 지점들 세워주시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허생 마스터와 다음 주에도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지금 모든 부분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봤던 뉴스 함께 짚어봐야겠죠.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될 경우 증시가 늦봄에서 토요일 사이 급격한 상승 랠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정부 부채와 관련해 실질적인 한도가 없는 셈으로 결국 재정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금 매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UBS에 따르면 금 가격이 올해 2,1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며 금을 매수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이슈 하나씩 허생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JP모건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부채 협상이 이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JP모건에서 간혹 뭐 이런 종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알아두셔야 될 건 그 언론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또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좀 낚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이죠. 그때 고점을 찍을 때도 더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 고점을 맞추신 분들은 기간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랫동안 10년, 20년 해 오면서 그렇게 좀 맞췄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죠. 5일 뭐 감산 이슈는 잊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산만 10여 년째 수십 번 했습니다. 합의만. 네. 실제로 이행을 한 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감산할 때 나는 더 팔아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잊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JP모건에서 부채 협상 타결 시에 증시가 급등할 수 있다.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협상 타결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1년 오바마 때처럼 타결은 됐으나 멍자국 피자국만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자신 있게 JP모건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엄밀히 따진다면 부채 협상도 부채 협상이지만 이때쯤 금리가 동결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동결 때까지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왜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못 버티니까. 못 버티니까 인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여름, 늦봄, 요 말이 틀리진 않다고 보고요. 지금이 늦봄이죠? 아니, 초여름인가요?
초여름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5월은 같습니다. 봄 아닌가? 봄이긴 봄이죠. 네. 하여튼 뭐 늦봄 초여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 전 고점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다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부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당연히 타결되는 거고, 근데 그게 뭐 6월 1일 엑스데이트까지 타결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후 2011년처럼 질질 끌면서 그렇게까지 타결을 좀 미룰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 나올 때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죠. 어저께도 밀어 올린 힘이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왜 좌지우지 되냐? 그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요. 우리는 이제 부채 협상 타결이 된다. 그런 분위기다. 그럼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 좀 뭐 안 좋은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좀 급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분위기 파악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생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더 팽배해지면서 일단은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JP모간에서는 부채 협상이 본격적으로 타결된다면 증시는 바로 급등할 것이고 이 급격한 상승 랠리는 바로 지금때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허생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시장이 상승 랠리던 하락하던 지금 모든 시장에 있어서 정확한 타점, 정확한 대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이야기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와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오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좀 재앙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레이 달리오가 이 세계 최대 헤지 펀드 운용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이 설립자입니다. 그만큼 또 시장에서는 많은 좀 저명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 재정적인 한도가 끝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오히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부채 한도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거 매번 나오는 문제죠. 네. 매번 해결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고 또 잘 안 될 때 보면 재밌는 게 하원이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네. 2011년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때 또 잊으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하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 반, 근심 반, 뭐 걱정 반 똑같은 얘기니까요. 걱정 반 그리고 또 뭐 기대 반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미국 부채가 31조 달러입니다. 31조 달러. 31조 달러면 삼경이죠. 삼경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인데요. 삼경이면 뭐 거의 뭐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그 정도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한다면 이 부채 협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100번 넘게 거의 90번, 100번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타결한 데 됐었던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채가 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는 악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등치는 커지지만요. 거기다 달러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달러 가치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전에 1달러를 할 수 있는 거, 지금 1달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번에 개선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이 개선이 되겠냐 말이죠. 미국은 이제 기축달러 국가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빚을 떠안고 이제 GDP를 키워나가는 국가죠. 네. GDP의 3분의 2가 자국 내 소비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끌어안고 달러를 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는 게 바이든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공화당에서는 그거를 억제를 하죠. 그 이유는 내년에 2024년 대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든의 좀 손발을 좀 묶어놔야 내년에 좀 뭔가 선거 공약을 걸더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한 수 좀 뭐랄까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빚이 늘어가는 과정입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한 방에 확 늘어났죠. 네, 그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더 늘어갈 겁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요. 예, 이자를 갚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빚이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 지금 펼쳐놨는데요. 이 네.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이제 국채 금리까지 경제 지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전혀 않은 상황인데 기대감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들을 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그 며칠 전 얼마 전에 매사추세추주 네. 그 부정 청구 사건 때문에 예, 그 부분들 조정 들어간 거 있으시죠?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 들어간 거. 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판매, 예, 그리고 국채금리도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뀌어 있죠. 예, 기간이 오래될수록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예, 지금 역전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반대로 역전되면요, 이제 그때 금융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제자리를 잡을 때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번 주 예,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나왔던 지표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만요. 이 부분들을 쭉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잠깐만요. 화면에 네. 체크해 보죠.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 나왔던 이 부분, 예,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네. 그리고 수요일 예, 건축 허가 건수, 네, 다 좋지 않습니다. 예측.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네. 예측, 이 시장의 기대치거든요. 음. 시장의 기대치보다 예, 나쁘게 나온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전도 이전이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예, 어저께 목요일 날 나온 부분도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저 이거 나올 때 예, 밑으로 뭐 급락 아니면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급락 네.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경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렇게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 오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2시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파월도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 파월 입장에서는 증시를 안정시켜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 기대치로 자기는 금리를 뭐 내리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시장에서는 미리 금리 6월 달에 동결하고 그리고 9월 달에 내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볼게요. 네. 네,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예, 경기 선행 지수고요.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깊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고,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와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커트라인이죠. 예, 커트라인 쳐져 있고 밑에 보면 리세션 시그널. 네. 리세션 시그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리세션 시그널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네, 현재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점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가 파동이 있고 지금 기운 리세션 시그널 기준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계속 함께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물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네. 네, 리세션 시그널보다 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 11월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맞죠? 네, 그 부분을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이 자리에 와서 여기가 아니군요. 이 자리쯤. 네. 현 지점 부근인 거죠. 네. 네. 이 자리쯤을 넘어서는 내려갔을 때 네. 올라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아, 네.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네. 지금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지만 이미 리세션 시그널 그 부분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JP 모건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올 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시에는 원만하게 타결하면 늦봄이나 초여름에 불장 올 수 있다. 네.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금리 인하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 나중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일단 그 글로벌 금융 경제에 그런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GDP 한 6개월, 7개월, 그리고 S&P 지수에 한 5개월, 4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만큼 안 좋다는 얘기는 네. 이만큼 안 좋다는 얘기는요. 네, 결국은 예, 지금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란 얘기죠. 거품. 예, 거품이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7천억 달러 그 정도가 됩니다. 2조 7천억 달러라 그러면 글로벌 주식 그 3위 영국의 영국의 그 기업들 시가총액 합한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 정도가 한 2조 6천억. 그다음 애플이 한 2조 7천억 달러. 그렇다 그러면 애플 하나가 영국을 먹여 예, 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이제 앞선다는 얘기니까요. 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거품이 그 높게 낀 만큼 글로벌 그 2008년보다 높게 낀 만큼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뉘었죠. 경기 침체는 없다.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올 거다. 아니면 강하게 올 거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좋은 시그널을 낸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여지는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다 치지만 이제 내가 뭐 뭔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쉽진 않겠죠. 자제하는 게.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사람이지라. 옆에 영희 엄마가 돈 벌었대, 승희 엄마가 돈 벌었대 그러면 당연히 손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쵸.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다면 200, 300만 원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부분까지 리세션 시그널, 오늘 좀 발음이 꼬이네요. 네, 리세션 시그널. 리세션 네. 시그널까지 오고 나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지난 50년간 총 6번의 피봇, 금리 인하, 금리 상승, 그다음에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겠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전쟁은 아니지만 네. 지난 이것저것 둘러보면 네, 똑같습니다. 지표와 그러니까 데이터가 또 증명을 해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감을 믿지 마시고 일단은 온다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안 오면은 내 돈이 오면은 내 돈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네. 뭐 안 오면은 그때서 투자하셔도 늦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표들을 많이 보신다면 지표들을 뭐 이것저것 살펴보시잖아요. PCI, CPI부터 시작해서 난 그거 뭔지 모르겠다. 예, 그러시면 딱 하나 경기 선행지수 그거 보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그 FOMC가 있습니다. FOMC. 네. 그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에 FOMC 이번 주에 다음 달에 금리 동결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번 달에 나오는 PC까지 보셔야죠. 월말에 나오는 그쵸. 그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데 경기 선행지수만 따져봤을 때는 결코 만만치는 않다.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세션 그다음 페이지요. 포인트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질 않네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동안 저의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세션 포인트를 터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지난 50년을 함께 되돌아봤을 경우에 이렇게 리세션 포인트를 터치했을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6월 달이죠. 6월 13일부터 14일까지에는 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전만큼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경기 선행 지수들이 남아있죠. PC 같은 경우에도 있고 계속해서 이번 달 말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매주 발표가 될 텐데요. 우리 방송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지표들, 이슈들 잡아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황과 이슈까지 함께 짚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에 대한 모든 내용들 함께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리세션 포인트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요, 이제 이 부분으로 보통 흘러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 화면 볼게요. 네, 현재가 지금 여기죠. 나우가 이 정도. 네, 동결이냐 아니면은 인상이냐. 네. 62대 37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제 71대 28 그리고 일주 전엔 84대 15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무슨 부분?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뭐 나만 힘들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기업들이 더 힘듭니다. 네. 삼성이라고 해서 수십조를 현금으로 쌓아두고서 그걸 갖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적절한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 지금 S&P,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근 4년 이래 가장 큰 파산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이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도 못 올리는 상황이고 또 이 금리를 올린다면 은행들도 또 줄줄이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페드가 긴장을 해서 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내리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월 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네, 근데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FOMC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전초만 해도요,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고 또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전문가님. 하지만 이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전만큼은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죠? 금리 인상, 이 증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 이슈가 아주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금리 한도가 이미 그러니까 고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6% 7%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당장 시장의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방향을 바꿀 만한 이슈는 무엇이냐?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레벨을 벗어날 때, 그 벗어날 여지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긴장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금리 동결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 근데 지금 당장 코앞은 부채 한도 협상 시기,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골드에 대한 전망입니다. UBS에서 전망이 나왔는데요. 금값이 2,100달러까지도 돌파할 것이라는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오늘도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 좀 이 상단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 UBS에서 나온 이 전망, 금값 과연 2,100달러 돌파하게 될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난 네. 시간에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금이 2,100달러, 글쎄요, 코로나 때 가격이 최고 가격이거든요. 2,090 몇 달러인데 네. 최고 가격이고 이번에 그 근접을 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점 근접하면 일단 큰 폭의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단기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부분들 그 지지받았던 그 부분들이요. 거기까지 터치를 한다면 한 번 더 추락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요즘은 그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 골드하고 반대로 갑니다. 네. 한마디로 구매력이죠. 금이 좋으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고 달러가 좋으면 또 금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달러가 약세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1만큼 떨어졌을 때 골드가 2가 올랐다면 다음번에 뭐 달러 인덱스가 0.5로 올랐을 때는 얼마 안 떨어진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금값이 조만간 단기 저점을 잡을 것 같고 잡게 되면 다시 한번 2,000달러를 향해서 갈 것 같긴 한데 역시나 2,100달러를 슈팅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위로 2,100을 지지받고 2,150, 2,200 글쎄요 저는 골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골드를 지금 상황 어떻게 했냐고. 지금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ETF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계속 금을 매수를 합니다. 많은 수의 금을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금을 많이 매수하고 있죠. 아주 뭐 돌반지까지 팔아서 돌반지까지 된다. 탈탈 털어서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전쟁이나 이런저런 우려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고 그다음 달러 약세가 계속 된다면 근데
뭐 계속 된다고 해서 달러가 약세가 어떤 약세냐? 100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당분간 100에서 102, 10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죠. 경기가 침체되면 예,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골드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받쳐주는 것들이 각종 경제 지표들은 매주 나오는 거니까 예, 그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값이 슈팅이 나와서 2,100달러를 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 때도 고점이 2,090선이었죠. 그 이상을 터치는 해도 돌파하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이 근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금협회죠. 세계금협회에서는 3월달 1분기 동안, 3월 말로 끝낸 1분기 동안 예, 금 매입 부분들을 예,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한 부분들을 보면 금 매입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는 금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네. 달러가 받쳐줘야 되는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금에 대해서, 골드에 대해서 뭐 과거의 이력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예, 그 금 본위제라는 게 있었죠. 예, 금이 예, 그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뭐랄까요? 배에 싣고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네. 아니면 나중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금을 실어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배들을 좀 엄청나죠. 무정량이 늘어날수록.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금을 있다라고 보관 증서로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사우디가 미국이 사우디 지켜주고 사우디는 사우디는 미국에게 달러를 받고 오일을 팔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축통화가 완성이 된 겁니다. 달러로. 그때 닉슨 쇼크가 있었죠. 그 부분 다 아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근데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러니까 골드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은 싫어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럼 골드가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건 네, 당연히 제가 네.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예,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의심을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는 골드가 더욱더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리 허생 마스터께서는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골드까지 이야기해봤으니까 저희는 채권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와 채권 좀 또 골드와 달러와 마찬가지로 또 떨어뜨릴 수 없는 또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채권을 사야 할 때다라는 의견과 이미 늦었다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ETF, 뭐 골드를 단기적으로 선물을 매수는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뭐 현물이나 ETF는 매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해서 어떤 좀 의견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채권 매수 역사적인 기회죠. 예, 돈 있으시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채권을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예, 여러 가지 자산군을 다루다 보면 지금 채권만큼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역대급이고요. 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예, 부분 보면 일단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서 지금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괜찮은 전략이죠. 지금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채권을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예, 채권은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채권의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비례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더 이상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답은 나와 있죠. 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러면 채권 가격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뭐랄까 채권의 금리가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럼 네. 내가 지금 5%짜리 금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채권 금리 내려갈 거고 네. 3%짜리 금리가 또 생겼다. 당연히 5%짜리 금리 갖고 계신 분이 예, 승자죠.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5%짜리 금리를 살려고 덤빌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여유가 되신다면 예, 채권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좀 이 질문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채권을 매수하기 아주 적합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금리와 채권의 상관관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채권을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지 또 초보자들 위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은행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요즘에 그 증권사를 통해서 채권을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증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채권 ETF들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고. ETF는 손대지 말아라. 네, 그 중간중간 보시면 채권을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요. 좀 안전성 잘 파악하셔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스닥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한번 보도록 살펴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나스닥 차트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지금 지지 부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870, 880 그 부분들 먼저 말씀드렸고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좀 투자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려는 거죠. 나스닥에 대해서. 네, 네. 일단 지금 480틱 차트 이 네.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저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추세로 뻗는 지지 저항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지지 저항선. 네. 지금 추세 저항을 받은 상태죠. 그럼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긴 한데요.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880, 아까 그어져 있던 선이었죠. 880, 870, 그리고 850, 840, 그리고 800, 805, 그리고 760, 770. 이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약 이 부분이 뚫린다면 네. 이 부분이 뚫린다면 네. 가볍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서 84850, 84850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0.236, 이 부분이 0.236,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로 0.382, 그 부분이 여기 804, 805, 이 부분이니까 계속 여기 지지받고 있죠. 여기 지지받고 있으면 매수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현재 힘으로는 14,000을 가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만약에 상승을 보신다면 좀 길게 보신다면 네. 12시 이후에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부분들을 나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봐야 되겠다. 네,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으니까 네. 한 12시 10분, 20분쯤 돼서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14,000, 14,040, 50 이 부분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스닥은. 네, 감사합니다. 나스닥은 한 번 더 저희가 오늘 방송 토크도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 전까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네,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 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이 선물 상품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변동폭이 큰 나스닥 말고도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T 가치가 워낙 커가지고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해외 선물 중에서 가장 큰데요.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마이크로 부담스럽- 나스닥? 예. 네.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좀 하시는 게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10분의 1 가격이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한 틱에 $5, 5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냥 마이크로 나스닥은 0.5달러니까요. 네.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증거금은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나스닥으로 좀 미니 나스닥으로 좀 접근하시고 항생 같은 경우도 네. 미니 항생이 있고요. S&P도 미니 S&P가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우리 다양한 꿀팁까지 방송 마무리에는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처음 접해보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정보까지 아직은 부족하신 분들께도 이러한 꿀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QR코드 통해서 허생 마스터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참 많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네, 그 다음 주도 뭐 다가오겠지만 네.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이 뭐 역사적이 아니라 그 14,000 네. 그 부분을 뚫느냐, 못 뚫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밑으로 13,000 중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계속 올라간다 했을 때 2022년 10월 11월 그때가 최고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더 간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그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보다 좀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별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